안녕하세요. 모노버스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요. 바이낸스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랜덤박스 NFT 세일즈 및 NFT 자체 민팅 사례라는 좀 이해하기 좀 난해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실제 저희 회사도 지금 NFT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그 경험들을 오늘 오신 분들과 조금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제를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와서 바이낸스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어떤 사용법을 설명드리려는 관점보다는 저희 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떤 마케팅 관점의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의 어떤 NFT 프로젝트들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사들의 온보딩되는 형태로 많이 진행들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없거나 또는 기존 레거시 게임을 통해서 NFT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내부의 게임 스튜디오와 블록체인 개발 본부가 같이 공존을 하는 좀 독특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 초기에서는 되게 메리트가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시작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시작을 했고, 엑시 인피니티가 일단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제 생각보다 초기 시장에 저희가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의 어떤 진행의 모양새는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 다른 개발사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고 해외에서 일단 진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론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 이제 토큰 세일즈를 진행하고 NFT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완성해서 토크노믹스에 의해서 게임이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지금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 게임 시장은 사실은 비용의 문제가 좀 있을지언정 사실은 오랫동안 게임 서비스를 해오면서 축적된 노하우하고 사업 또는 마케팅 어떤 정형화된 방법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뿐 아니고 해외 서비스를 할 때도 해외 지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서드 파티 또는 이제 모바일 마켓 스토어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진행에 있어서도 잘 알려진 광고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크게 사업 진행하는데, 사실 게임의 흥행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NFT 쪽을 보면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똑같은 게임인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NFT 게임에서의 마케팅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게임 업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론과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겪었지만 내부에서도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직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직군들이 있는데, 사실은 마케팅에 대한 정의나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고 좀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일단 NFT 게임 시장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게임도 나오긴 하는데 그 게임들이 어떤 과정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는지 그런 것도 몇몇은 알려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상으로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의 어떤 난해한 점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이 NFT 게임이 유저가 게임 유저이냐 아니면 블록체인의 토크노믹스를 노리고는 말이 이상하지만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 빅게임 유저들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있고요. 결국에는 그 마케팅이나 사업 전개는 그 게임을 플레이할 유저들을 모으고 득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게임 유저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 명확치가 않은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지나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많은 시도가 있고 게임 콘텐츠도 퀄리티가 올라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유저들이 궁극에는 많이 유입이 될 거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토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유저들의 블록체인 유저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마케팅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거는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미디어나 어떤 방법론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제 NFT 게임 플랫폼들을 보면은 기존의 이제 게임들은 대부분 대형 퍼블리셔들이 어떤 플랫폼 파워를 통해서 퍼블리싱을 하려는 그런 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그 퍼블리싱 개념이었는데 NFT 플랫폼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보면은 퍼블리싱이라는 단어보다는 온보딩이라는 그 용어를 주로 많이 쓰고 마케팅이나 퍼블리싱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토큰 수합,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사실 플랫폼 자체로서의 어떤 그 NFT 게임 시장에서의 어떤 네임밸류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이제 메인넷이 어디 거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메인넷에서 그 실제로 트랜잭션을 일으킨 유저들이 어디가 더 많은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은 게임 업계에 오래 있긴 했지만 지금도 용어도 P2E냐 PN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지금 있고 있는데 사실은 P2E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로 돈 벌기 위한 게임 같아서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제 PN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싶은데요. 현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이 중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루티디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모바일 3D 게임인데 저희도 이제 P&E를 표방하고 있고 자체 토크노믹스를 만들어서 전략 게임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은 게임을 신경 쓰는 내부 스튜디오에서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그룹에서는 또 이제 이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사이드 체인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들을 적용한 서비스들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공수도 많이 들고 사실은 게임에서도 사실은 기존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또는 런칭 시점이 되면은 유저들을 집객하고 그다음 BM을 팔고 이런 식의 어떤 방법론이 존재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아직은 상점이나 어떤 캐시에 대한 BM은 아직 없고요.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 NFT 게임을 구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발표 주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저희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저희 게임도 기본적으로 디노라는 어떤 귀여운 공룡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일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그 공룡과 결합해서 다양한 조합의 어떤 캐릭터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캐릭터와 다시 이제 브리딩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무한대에 가까운 NFT를 생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캐릭터도 이제 좀 만들 때 이제 고려를 했던 부분은
뭐 클래스의 종류도 클래스의 종류지만 이 과일 하나를 정의하면서도 사실 해외에 대해서 현지에서 좀 선호하는 그런 과일들 많이 선택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적 가치하고 이제 NFT의 가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게임적인 가치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서 좌지우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NFT 그 자체로도 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좀 외형적으로도 좀 차별화되고 유니크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고려를 해서 바디 파츠를 아예 세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다른 데도 뭐 브리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 작업물을 좀 세별로 만드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NFT 자체로서의 어떤 그 유저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가치가 좀 더 높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로드맵인데, 사실 이 로드맵을 뭐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게임을 만들고 사실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체인이라는 어떤 프라이빗 체인의 형태를 갖고 있거나 또는 서비스하는 곳에 온보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체인에 해당되는 이제 사이드 체인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는 작년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10월부터 사실은 저희는 모든 목표가 이제 유저들을 이제 모으는 활동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모여진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제 토큰 세일즈를 진행했고, NFT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NFT 세일즈를 했던 그 기록이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고요. 이제 이 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토큰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진행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는 내부 플랫폼의 어떤 그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 안에서 또 뭐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발 자산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나마 네임밸류가 있고 많이 사용하고 활성화 지표를 갖고 있는 어떤 플랫폼들을 적극 활용해서 실제 유저들이 우리 자산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활동의 마케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체 세이트체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마켓플레이스를 직접 구성하고 익스텐션 월렛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저희의 어떤 서비스의 프라이빗 체인에서 생성되는 블록을 보여줄 수 있는 블록 익스플로러를 구성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까지는 뭐 저희도 이제 곧 7월이면은 나오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없는 상태에서 세일즈를 먼저 진행해야 됐었기 때문에 외부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NFT 세일을 진행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쉽게 얘기해서 너네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이거를 몇십만 원 들여서 살까에 대한 유저들의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백커나 파트너들을 활용해서 그 네임밸류를 획득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파트너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의 질문이 항상 유저들한테 많고, 그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는 내가 신뢰하고 뭔가를 토큰이든 NFT를 구매할 수 있겠어,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뭐 판매 세일즈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의 좀 결과가 그런 어떤 뭐 좀 블록체인 서비스 쪽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네임밸류 있는 서비스들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 컨디션을 먼저 고려를, 어떤 플랫폼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 NFT를 판매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유저들한테 신뢰감을 줘야 된다. 근데 그 신뢰감은 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어떤 세일즈를 진행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마케팅 진행 역시 뭐 저희가 소셜 채널들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고 유저들을 계속 집계하고 있지만, 그 채널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공신력 있는 네임밸류 있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세일즈를 한다는 부분을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결과가 사실은 의미 있는 세일즈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외부의,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외부의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할 때 사실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그 이후 진행에 상당한
배리어가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프로젝트가 수도 없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네임밸류 있는 마켓플레이스나 어떤 서비스를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해놓은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의 유저들이 쓰고 있는가. 왜냐면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하기 좀 힘들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이제 그 저희 소셜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액세스를 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의 NFT를 살 수 있는 사게끔 하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네임밸류가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컨디션인데요. 저희는 이제 BSC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제 클레이튼 기반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클레이튼보다는 사실은 저희는 좀 더 범용성 있는 메인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게 낫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BSC 기반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DAU나 WAU, 뭐 위클리 액티브 유저,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들어와야지 사실은 거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증명된 마켓플레이스는 좋겠다. 네, 트랜잭션도 역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얼만큼의 트랜잭션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큰 세일했을 때의 경험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저희가 토큰 세일을 할 때 초반에는 BSC로 출발하지 않고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동남아 쪽의 유저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남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월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와중에 이제 NFT 게임을 이제 좀 즐기고 싶거나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유저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대부분 구매 희망 수치를 물어보면은 뭐 토큰 10만 원 미만으로 사고 싶어요 이런 유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수량은 작게 살 수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중간에 이제 BSC 체인으로 바꾸는 뭐 그런 변경에 대한 결정을 좀 진행했습니다. BS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송 수수료 0.3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인데 이건 뭐 개발의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보안적으로 좀 안전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좀 마켓플레이스를 어디를 할 건지에 대한 선정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낸스 마켓플레이스를 선정했는데 여기 보시는 데이터처럼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36만이고 위클리 액티브 유저는 뭐 60만, 거래 금액은 4,500만.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좀 실질적으로 뭐 이게 그냥 이론적인 지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낸스 마케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시기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택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바이낸스에서 얘기하는 어떤 컨디션들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일단 그 진행했던 결과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일주일 동안 NFT를 판매해서 85만 불을 일단 수익을 냈고요. 이제 이게 바이낸스 마켓플레이스의 어떤 그 크리에이터 채널인데요. 저희의 NFT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낸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랭킹들이 존재하고 뭐 콜렉션이라든지 크리에이터 순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다행히도 운 좋게 저희가 이제 첫날 모두 1위를 등극을 했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도 레코멘디드 콜렉션이라는 콜렉션 채널의 추천 채널로 저희가 이제 노출되는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프리티디노 NFT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등급을
노멀, 레어, 레전더리로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을 나눴는데 처음에 저희가 좀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가 판매할 때도 사실은 그 NFT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NFT 세일즈를 많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동남아나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어떤 제3국가에 대한 타겟팅을 하고서 출발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월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레어나 레전더리는 좀 판매가 되는 게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일즈를 진행해 본 결과 오히려 좀 비싼 레어 쪽은 모두 완판이 되었고 레전더리도 지금 25만 달러를 했는데 이제 두 마리를 이제 팔아봤는데 모두 이제 완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가격이 낮았던 노말 쪽이 조금 이제 수량이 남았던 좀 저희 예상과는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저희 뭐 1위도 해봤고 뭐 일주일의 짧은 기간에 세일즈를 진행했지만 뭐 잘 진행된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 제가 그러면 오늘 그 원활히 진행인 것 같으니 NFT 세일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입점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거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내용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뭐 바이낸스 홍보 차원이 아니라 만에 하나 바이낸스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 바이낸스의 BD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출서를 제출하면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이낸스에 이제 BD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NFT 세일을 진행할 때는 사실은 BD가 한국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에도 BD가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프로젝트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가능성을 일단 타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서비스에 중앙 거래소가 있고 바이낸스 NFT 서비스가 있는데 바이낸스 NFT 서비스의 그 안에서는 사실 또 이제 IGO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서비스, 그다음에 미스터리 박스, 마켓플레이스 뭐 요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가 나눠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제안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다고 찍는다고 거기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을 협의를 해서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타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 예를 들면 프로젝트 기본 정보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보도 보고요. 왜냐하면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입점하고 싶은 여러 가지 NFT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어떤 공신력이나 프로젝트 규모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NFT 세일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희망하는 어떤 세일즈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은 좀 또 조건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셜 정보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케팅 얘기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뭐 사업이든 마케팅이든 결국에는 우리 프로젝트를 관심 있고 사용하게 될 유저들을 모아야 되는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소셜 채널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디스코드,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국가별로 다 활성화된 소셜 채널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모두 운영을 해서 소셜 채널 총합의 어떤 인원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면은 소셜 채널의 인원을 많이 모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데서 세일즈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제안서 원페이퍼를 이제 주는데 그래서 원페이퍼를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내부에 이제 NFT 팀에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NFT BD가 검토한 거를 이제 상장팀하고 내부에서 토론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장이 가능하다. 뭐 상장이라면 마켓플레이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올리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론칭 준비를 하게 되고요.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마케팅, 프로모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추가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런칭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모든 NFT를 이제 민팅해서 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뭐 론칭 이후에는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는 바이낸스 내부적으로는 뭐 통계 추적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직은 뭐 목표로 하는 거지 실제로 많이 정확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조건들이 돼서 오케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페이퍼를 통해서 진행한 이후에 NFT 민팅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모든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저희 진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일즈 이제 수량에 대한 부분이 좀 저희는 이제 처음에 문제였는데,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팔고 싶은 수량을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규모나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을 통해서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수량을 통보를 해줍니다. 판매 어느 정도 해보자.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 프루티디노 NFT를 판매할 때 사실은 파츠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을 다양하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종류의 프라이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량 제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다시 그룹핑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초기에는 이제 뭐 성능별로 뭐 프라이싱이 다르면 이제 거기에 맞는 성능을 보고서 유저들이 구매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제 판매가 몰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프루티 디노 그 자체의 모든 프라이싱으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간인데, 저희도 이제 뭐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제 바이낸스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판매를 올리고 싶었는데, 뭐 바이낸스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이제 일주일 세일즈 기간이고 모두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싱을 다양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프루티 디노의 R을 이제 프루티 엠버라고 부르는데, 그 엠버의 형태로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국내 어떤 모바일 게임의 어떤 가챠 개념보다는 사실은 좀 더 다른 가격대를 갖고 있는 걸 그룹핑했기 때문에 금액대가 통일이 됐고, 원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NFT를 획득할 수 있게끔 유저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R 형태로 초기에 이제 어떤 것을 사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가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뭐 기본 프로퍼티만 보여지는 그런 R의 형태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바이낸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박스를 여는 형태의 세일즈 형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스테리 박스라는 게 있는데, 미스테리 박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세일즈 형태의 조건이 다르고요. 저가에 대해서 뭐 가격이 낮은 NFT를 뭐 12시간 안에 판매를 종료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희가 활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IGO라든지 이런 형태들은 또 대형 프로젝트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좀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이 안 맞았던 부분은 민팅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NFT를 살 때 여러 가지의 어떤 파츠의 어떤 성능이나 속성 정보를 보면서 금액대를 달리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 NFT에다가 이제 NFT를 판매하려면은 오디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민팅을 해서 바이낸스 마켓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마일스톤상 진행했던 시기하고 바이낸스 오디시를 진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라고 들었기 때문에 세일즈 기간에는 오디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디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한 달, 그다음에 저희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NFT 상의 어떤 프로퍼티에 대한 표현이 불가능했던 부분.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바이낸스 쪽에서 민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판매하려는 수량과 엑셀을 정리해서 바이낸스 측에다 전달을 해서 민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제 프로퍼티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일단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을 까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어떤 랜덤 파스의 형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행의 추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켓플레이스 세일즈하고 자체 수합 서비스를 이제 분리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일단은 수합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토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NFT의 프루티 디노 엠버를 프루티 디노로 바꿔주는 어떤 수합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구매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를 좀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루티 엠버의 형태, R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과일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도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성능이나 옵션들을 이제 다양하게 확인한 후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NFT를 구매해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노멀, 레어, 레전더리 이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세일즈를 진행했고 하단에 보면 이제 티어라고 써 있는데 티어가 기본적으로 성능에 대한 실마리 정도로 제공해서 세일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바이낸스 지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바이낸스 지갑은 커스터디얼 지갑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희 NFT 수합 진행하기 위해서는 넌 커스터디얼 지갑으로 좀 NFT를 빼내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프로세스에 집어넣었었고요. 근데 이제 뭐 넌 커스터디얼 지갑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마스크가 있고 트러스트 월렛이 있는데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퍼티에 대한 표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트러스트 월렛을 선택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저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다음에 개인별로 저희가 그 프라이빗 주소를 부여를 했습니다. 사실 프라이빗 주소를 부여하고 그 주소로 전송을 하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 곳으로 일단 엠버를 다 모아서 소각을 하고 그 엠버에 매핑돼 있는 그 디노를 유저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이제 수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다가 엠버를 줄 때 이제 NFT 민팅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일련 번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토큰 매핑을 진행을 미리 해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엠버를 들고 오면은 이 엠버가 어떤 디노와 교환을 해줘야겠다라는 것들의 프로세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래 형태로 구매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루티 디노 형태의 어떤 옵션들이 다 표기된 디노 형태가 됐고 실질적으로 지갑을 넣으면은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퍼티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끔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에 대해서 랜덤 박스에 대한 효과를 구현을 했고 모든 구매자들이 이제 수합을 참여를 해서 모두 안전하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낸스에 지금도 추가 거래를 위해서 몇 개의 엠버들이 좀 거래는 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일단 디노로 바꾸고 싶은 유저들은 모두 일단은 진행을 해서 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요건 이제 이벤트 페이지인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이벤트 페이지로 진입하면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주소를 일단 부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신이 갖고 있는 엠버가 어떤 건데 요거를 바꾸면은 이제 디노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해서 일단 페이지에서 본인이 획득할 디노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자기 지갑으로 다시 전송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합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물론 수수료는 저희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수료는 저는 들지 않았고요. 그 보시면은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엠버 형태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디노로 바꾼 수합된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소유한 부분인데 큰 차이점은 이제 옆에 보시면 프로퍼티라는 부분들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 실제 트러스트 월렛에 지갑에 넣어서 확인하면은 이 프로퍼티가 모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아까 뭐 개발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바이낸스 컨트랙트에서 이제 저희 컨트랙트로 바꾸는 과정이 된 건데요. 저희 컨트랙트 안에 프로퍼티를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그 펑션 콜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펑션 콜에 의해서 정보들이 노출되는데 바이낸스의 컨트랙트 상에서는 저희가 펑션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퍼티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제 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유저들이 모두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다소 이제 뭐 블록체인 프로세스 자체가 좀 그냥 보기만 해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단계가 좀 많긴 했지만 단계를 분리해서 좀 간소화된 느낌으로 진행했고 세일즈가 모두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 사실은 이 프로세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유저들이 뭐 그렇게 큰 불편을 얻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어떤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토큰인 FDT를 일부 에어드랍을 해서 그 참여를 유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NFT 세일즈에 대한 지금 뭐 경험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렸는데 NFT 세일즈 준비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일즈를 준비할 때는 좀 넉넉하게 이제 기간을 좀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오디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바이낸스 오디트를 뭐 이후에 이제 진행 완료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틱이라는 뭐 글로벌에서 유명한 오디트하는 그런 그 서비스 업체로부터도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컨트랙트에 대해서 오디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그 오디트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서 오디트 대기를 하고 있어서 뭐 평균 막 두세 달 정도가 걸려야지 사실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도 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대기가 있다라고 들었고요. 바이낸스 오디트는 이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NFT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민팅에 대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세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NFT도 수합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되게 뭐 길긴 했는데 저희가 경험했던 사례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어떤 정형화된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기보다는 뭐 기술력으로 이론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면은 사실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경험들이면 사실은 다 이렇게 했으니까 쉽게 이렇게 우리도 하자라고 결정할 텐데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의 사례도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서 뭐 다른 뭐 기업분들도 뭐 이런 사례를 겪게 될지 안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끝났고요. 앞으로도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 내부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어떤 또 추가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표할 자리가 있으면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